국가보건 교육 계획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국가보건 교육 계획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교육 목표에 관한 얘기죠. 교육 목표에 관해서는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적게 되는데요. 교육이 누구와 관련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행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등의 행동적인 변화 또는 행동의 범위를 고려해서 작성을 하게 된다.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밑에 애매한 동사와 구체적인 동사에 대한 표를 제가 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매한 동사와 구체적인 동사 왜 이렇게 구분해놨냐면요. 이 앞에 말한 것들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이런 행동적인 변화들을 나타내려면 애매한 동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 알다, 기억하다, 이해하다, 그리고 인식하다, 좋아하다, 그리고 평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뭔가 평가로 이어졌을 때 이 교육 목표는 항상 평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평가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평가 항목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애매한 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구체적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다, 열거하다, 비교하다, 해석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뭐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뭐를 분류해서 할 수 있다. 뭐를 고를 수 있다. 라는 거로 표현이 되면서 이게 평가 항목으로 갔을 때 단계를 나누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동사와 애매한 동사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요. 뭐 지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구체적인 동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고려해 볼 만 하겠죠. 다음으로 교육 목표 개발 원칙은 룸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 글자만 딴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다. 그래서 실용적, 이해 가능, 그 다음에 측정 가능, 행동적, 달성 가능 이렇게 5가지거든요. 일단 어쨌건 교육을 하는 거는 뭐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되고 학습자가 그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 이 측정 가능 저희 나중에 이제 이게 목표에서 평가로 넘어갔을 때 이게 단계별로 되느냐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평가했을 때 측정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행동적이냐. 저희는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인 거를 추구를 한다. 그리고 달성 가능하냐. 학습자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교육 목표의 교육학적 분류. 그래서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정신운동 영역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서 지적 영역에서 암기 수준, 판단 수준, 문제 해결 수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일단 지적 영역 자체는 지식의 습득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이 학습자의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 달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기, 판단, 문제 해결 수준이 각기 다르죠. 암기 수준은요. 단순한 지식의 암기. 만에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육의 기초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학습 효과가 획득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암기 수준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교육 목표를 작성했을 때. 근데 판단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암기뿐 아니라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판단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럼 다른 지식과 연속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뭐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주병과 치아후식병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치주병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치아후식증과 섞어놨을 때 그거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오식증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체오식증의 진행 과정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나 그 나오는 그 통증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단계를
제시를 해놓고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판단 수준이고요. 문제 해결 수준 같은 경우에는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해결 수준의 교육 목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어떤 상황을 주어주죠. 그래서 뭐 발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발치 상황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교정 장치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치아후식증이 발생했을 때 뭐 이런 경우나 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교육받은 내용을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정의적 영역인데 정의적 영역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정의적 영역, 사실 이거 객관적인 측정도 어렵고요. 음, 되게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태도 변화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조금 잘했다, 보통이다, 좀 못했다, 매우 못했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 행동을 좀 변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발생을 했다, 변화했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후에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영역. 그래서 이술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술질 보관 방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을 보관한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정해적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신운동 영역은 수기습득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실기적인 내용을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관찰도 가능하고 확인도 가능하고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술지를 방법을 쭉 알려줘 놓고 얘 부분 부분 다 평가 항목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되는 곳에 잘 됐다. 그리고 뭐 어디까지 내려오는데 괜찮았다. 치경부에서 회전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라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이다, 매우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신운동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슬기습득.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태도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 영역에 암기 수준, 판단 수준, 문제 해결 수준 이렇게 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책에 있길래 하나 따왔는데 암기 수준에서 보면 치아의 기능을 나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치아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심미, 발음, 저작, 그 다음에 치주 조직의 보호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말한 순서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저작 발음 심미, 그 다음에 치주주기의 보호라고 말했지만 제가 심미부터 말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열할 수 있는 거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는 암기 수준. 근데 판단 수준은 치아후식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치아후식 과정, 진행 과정. 그러면은 진행 과정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게 진행의 순서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지잖아요.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뭔가 바뀐다. 그럼 그게 두 개가 섞여서 간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은 판단 수준. 에 해당이 됩니다. 고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분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문제 해결 수준의 대표적인 게 구강병이 발생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구강보건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때라는 말, 어떤 경우라는 거 나오면은 문제 해결 수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의적 영역을 보게 되면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을 보관할 수 있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랑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회전법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전법으로 올바르게 칫솔질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또 달랐을 겁니다. 그죠? 요거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 보관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근데 회전법으로 올바르게 칫솔질을 할 수 있다. 일단 요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회전법. 이거 자체가 어떤 부분? 스킬이죠. 그래서 요걸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올바른 방법?
으로 칫솔을 보관할 수 있다. 그럼 이 올바른 방법과 회전법의 차이가 있느냐? 얘는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을 보관한다 라고 해서 스킬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도의 변화감을 보이는 거는 정의적 영역, 그리고 정신운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법을 새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게 정신운동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되어지고요.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예요. 교육 목표를 교육학적으로 분류할 때 학습 후 수기 능력의 변화. 수기 능력이란 얘기가 나왔으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 수기 능력은 정신운동 영역에서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학습자들의 학습 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작성된 구강보건 교육 목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 측정. 구체적인 행동 변화 측정?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볼 수 있는 게 애매한 동사와 구체적인 동사가 있었어요. 애매 그리고 구체적인 동사. 그러면은 구체적인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를 설명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를 분류할 수 있다, 뭐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행동이 정해져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나왔던 게다 뭐냐면 애매한 동사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 이해한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게 설명할 수 있다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가 교육 목표여야 우리가 평가로 갔을 때,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 설명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더더욱더 그럴 거고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도요, 이 동사 구분하는 것만 해도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다른 문제, 고등학생들에게 중대구강병 관리 방법이란 주제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라서 정신운동 영역의 고용 목표를 옳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학생은 치아 후식병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지적 영역입니다. 그죠? 학생은 치주병의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적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올바른 칫솔질 시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지적 영역이죠. 네. 그리고 학생은 치면 세균막의 형성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지적 영역입니다. 얘를 뭐를 할 수 있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칫솔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정신운동 영역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문제는 학생은 이를 잘 닦을 수 있다 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를 잘 닦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실용적, 행동적 이해가는 달성과는 다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주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학습 교육 목표 개발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고려하려다 보면은 이게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냐? 측정 가능이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측정 가능.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쉽네요. 왜냐면 교정 환자를 대상으로 브라켓 주변에 음식물 잔사가 있을 때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상황에 대한 전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다? 라고 했었죠. 어떤 경우에 뭘 할 수 있다, 어떤 때 뭘 할 수 있다,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문제 해결 수준으로 넣으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치주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목표를 변형받습법으로 치아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의 교육학적 분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변형받습법으로 치아를 닦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이 꼭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킬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다?
당연히 정신운동 영역이다. 교육목표 개발의 5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측정 가능.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측정 가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적, 대중성, 동기유발, 감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을 텐데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시험 대비 내용 중에 하나죠. 공중구강 보건학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룸바를 얘기합니다. 룸바는 실용적, 이해 가능, 그 다음에 측정 가능, 행동적, 달성 가능. 이렇게 해서 5가지죠. 그리고 학습자는 환자의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 이것도 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뭐 이 경우라는 상황 당연히 문제 해결 수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교육 후 학습자의 지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강보건 교육 목표는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대요. 지식 변화. 그러면은 학생은 영구치 맹출 시기를 알 수 있다. 학생은 불암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동사를 찾는 건가 봐요. 그죠? 네. 학생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치주병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은 치면세균막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보는 거 느낄 수 있다.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아니고요. 알 수 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지적 영역일까요? 지식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게 지적 변화인가요? 이거는 행동으로 나왔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의적 영역 아니면은 다른 거겠죠. 근데 정신운동 영역이겠죠. 근데 정신운동 영역에 들어갈 건 아니다. 그러면은 얘는 정의적 영역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얘가 지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교육 목표를 교육학적으로 분류할 때 정신운동 영역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표를 교육학적으로 분류할 때 정신운동 영역? 정신운동 영역은 제가 뭔가 딱 이렇게 행동으로 해서 정확하게 스킬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뭔가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철물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지적이겠죠? 치주병의 증상을 구별할 수 있다? 지적입니다. 구강병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이것도 지적이네요. 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할 수 있다? 이거 정의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 금방 전문지에서도 말했지만 태도의 변화잖아요. 반면에 학습자는 시간 칫솔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뭔가의 방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운동 영역은 5번입니다.